코성형에서 중요한 거는 첫 수술을 얼마나 예쁘고 본인에게 맞는 코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첫 수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재수술을 피하고 첫 수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예전 코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현재 코가 본인 코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술에서 조금만 높여주세요,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과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한 경우에는 사실 확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구축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코 수술을 한 이후에 흉조직이 생기면 그 흉조직이 점점점 커지면서 코를 당겨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축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구축은 원인을 딱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을 쓰는 경우에 이런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구축이 생겼을 때는 전부 자기 조직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수술하면 구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염증이 생겼거나 흉이 많이 남지 않게 최대한 깨끗하고 이제 잘 분리를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 현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코가 짧아지고 자기 코가 이상해지는 게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코가 수술을 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코끝이 딱딱해지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럴 때 이물감을 느꼈을 때 구축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구축 현상이 걱정이 된다, 그럴 때는 꼭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가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연골 비침이나 이제 휘어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를 많이 높였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연골 비침의 경우에는 피부가 얇은데 무리해서 코끝을 높였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연골이 비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연골이 휘어지게 되는 경우는 본인의 연골 자체가 단단하지 않은데 그 기둥을 세우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본인의 지지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 이 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코 높이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꼭 그거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확인 후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는 코의 구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구조물 자체가 그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고, 그거를 다 확인을 하고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흉이 아무래도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 흉과 정상 조직을 잘 구별해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재수술을 해서 중요한 거는 코가 예뻐져야 되는데, 사실은 원하시는 코 모양이 높이거나 코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현재 가진 코보다 밸런스가 무너져서 오히려 안 이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수술해서 좀 더 안 이뻐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 본인의 피부 상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효과가 해도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 조직과 흉 조직을 분리하면서 그 과정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수술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흉 조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수술을 안 하고 첫 수술에서 만족스러운 코를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코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경험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은 한 자리에서 계속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좋고, 아무래도 개원을 하시고 수술 개수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보형물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 조직이 있고 그 자가 조직에서도 이제 연골 그리고 본인의 진피지방 이식 그리고 근막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본인 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본인의 자가 조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이나 이제 모양에서 약간씩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조금 더 높이고 코를 뚜렷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현재로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보형물의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우텍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고우텍스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은 실리콘을 보형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코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예 본인의 진피지방을 이용해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고 코의 모양이 좋은데 대신 높이가 약간 아쉬운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형물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코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코끝에는 전부 이제 연골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끝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고 이제 코 수술한 다음에 흔히 말해서 코를 올리는 돼지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골로 수술하게 되면 코는 수술 전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끝에는 자가 연골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형물은 실리콘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실리콘 자체가 아무래도 이물질이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은 분들한테는 비쳐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리콘을 쓰지 말고 본인의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골 흡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은 연골은 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혈류를 바탕으로 잘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흡수가 되거나 하진 않지만 수술을 위해서 우리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연골이 어느 정도 먹고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흡수가 되게 되고요. 이 흡수율은 코 안에 있는 비중격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조금 낮고 이제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높아서 30-40% 정도라고 보고되는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게 다르긴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연골은 어느 정도 흡수된다고 생각을 하고 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 논문이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제 연골의 흡수율은 20에서 40% 정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보통 수술을 할 때 연골을 사용할 때도 자가 조직이긴 하지만 귀연골을 쓸 수도 있고 비중연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갈비연골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느 거를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본인의 코에 맞는 이제 자가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보형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자가진피를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은 사실 자가조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코가 어느 정도 높이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자가진피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신경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본인의 자가 조직을 이용한 진피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코 모양을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보형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에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코성형을 하고서 모양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흉 조직이 처음에는 단단하게 뭉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가 조직과 최대한 성질이 비슷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때 조금씩 모양이 변하게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 수술한 이후에 피부와 조직은 초기에는 단단하게 뭉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제 조직을 보게 되면 한 달째부터 세 달째까지는 막 뭉쳐 있다고 흔히 말해서 저희는 이제 떡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떡이 진 것처럼 막 이제 뭉쳐 있는 쪽으로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직들이 정상 조직처럼 다시 재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수술 전처럼 100% 자기 조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첫 수술에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10년마다 코 수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10년마다 코 수술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코도 마찬가지로 수술한 코도 노화가 진행되고 늙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양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보강해주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 코가 마음에 들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안 하고 그냥 꾸준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60대, 50대가 됐는데 코에 있는 보형물이 너무너무 비친다. 이거는 그분한테 맞지 않는 코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보형물을 이제 자가진피로 바꾸는 경우가 저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수술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모양을 잡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코도 노화가 오게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 수술하고 나서 제가 꼭 설명드리는 게, 이제 한 달 때까지는 최대한 코를 만지지 말고 자극을 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이후부터 코에 있는 흉이 뭉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코 수술 후 한 달까지는 이제 코의 구조물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되는 시기에 너무 많이 만지거나 이제 코에 자극을 대면 나중에 문제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 안에는 술, 담배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코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코 수술한 직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코를 막아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통증보다 코가 막혀서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보통 일주일 정도 참으시면 코 모양을 위해서 잘 참고 그 다음에 빼고 나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조금 참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 코를 좀 더 높게 해주세요, 뭐 각도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의 얼굴에 맞는 코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코 수술했을 때 코가 높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얼굴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을 해서 예쁜 얼굴이 되느냐 아니면 과한 얼굴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 후에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